이제 네 번째 또 새로운 과목입니다. 요즘에 학습 격차 되게 말이 많잖아요. 이제 중간 아이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학습 격차를 좀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사실 국악여고 문희연쌤 많은 맵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준비하신 것은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영어 맵 그쪽에 이제 특화시킨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악여고 문희연 쌤은 화면 공유 점검을 못하고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번째 순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여고 문희연 선생님의 기초학력 지도를 위한 단계별 맵 구성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북악여고 영어교사 문희연입니다. 사실 이제 기초 수업 아이들은 5차시 정도 가르친 거라서 앞에 선생님들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날 거고요. 아까 이제 과학과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가지 전달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부담을 좀 덜 가지고 수업에 좀 임하는, 그러니까 문장이나 단락이 딱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뭔가 좀 짧게 나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일단 이제 저는 그 싱크와이즈를 영어 교과 그 수업 자료를 정리하는 데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나가면서 기초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퍼스널 디벨롭먼트에서 이제 월별로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내가 어떤 걸 더 공부하면 좀 좋을지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한 걸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면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정규 수업, 교과서나 모의고사, 교과 세트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고 또 이렇게 기초 수업을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에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에듀테크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 수업에 쓰다 보면은 기억이 나는데 또 안 쓰면 기억이 안 나서 이 싱크와이즈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에듀트를 이렇게 접속, 공유, 과제, 기능 면에서 전부 다 똑같이 패턴으로 한번 만들어서 수업 준비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가서 하면서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이렇게 한 곳에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도 하면서 또 요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구상을 해야 할지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싱크와이즈가 유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어 동아리 연간 계획이나 이런 데에서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수업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또 활용할지 이런 식으로도 좀 정리도 해봤고 뭐 개인적인 영어 공부나 연구 쪽으로도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1학기에는 저희가 이제 영어 1을 하고 2학기에는 이제 영어 2를 하는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교과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교과서 문법 파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이들마다 속도가 달라서 계속 마냥 기다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앞에 있고 가지 전달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잠깐 네. 가지 전달을 해서 아이들의 뭐 답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고, 저는 이제 제가 요 화면을 보고 좀 틀린 경우들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주면은 애들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쪽으로 이렇게 답을 알려주지 않고 이제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고 가면은 아이들이 웃으면서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쪽으로도 활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수업을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학사 일정도 한번 넣어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중간에 이렇게 영어과 성취 기준과 교과 역량들을 좀 정리를 해서 교과서를 가르칠 때 어느 부분에 내가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이렇게 1과부터 5과까지 그 성취 기준과 교과 역량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단원별로 단원 설정 취지나 프로젝트의 연관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고 교과 역량 측면에서 이 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동체 역량을 활용해야겠어. 그렇다면은 언어나 문화적인 다양성 요거를 좀 적용해서 그렇다면 한국 여행지를 한번 소개해볼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정리를 미리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생각을 해놓고 길게 할 프로젝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2학기 때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초 수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초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들이 사실은 저희 그 기초반 친구들 8명을 두고서는 수업을 했는데 짧은 단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1차시 수업을 했을 때에는 막 나름대로 단락별로 준비를 해가서 수업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애들이 사실 고개를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 되겠다, 이제 좀 바꿔야겠다 해서 이제 문장 단위 수업으로 한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애들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2주간 이제 더 이상 수업이 안 와도 되는데 한번 추수 관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2주 동안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지 전달을 해서 공부한 거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저희 아까 이제 보니까 이제 영어 타자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사실은 단어 시험 할 때에도 그 영어 스펠링 같은 경우에도 많이 힘들어해서 주로 스펠링을 써주고 뜻을 쓰게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단어를 제시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단어 답을 해서 보내주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장의 빈칸을 뚫었을 때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이제 정리해서 보내주기도 했고, 그 이후에 뭐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한번 보내봐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아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뭔가 소통? 약간 그런 수업이었다면 이제 여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기를 다루는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쓰면은 오히려 더 아이들이 주눅들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기기를 쓰기보다는 내가 아이들을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면서 기기를 좀 적게 쓰고 손으로 써보는 쪽으로 많이 좀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뭐 문장 구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문장에는 이렇게 주어 부분과 수로 부분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자, 는, 이와 같이 해석이 돼. 자, 문장으로 한번 볼까? 부담스럽지.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쪼개볼게. 자, 이랬을 때 my dream 요 부분은 내 꿈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술부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주어를 찾았다면 그 바로 뒷부분이 술부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비동사의 경우에는 이다. 그 다음에 두동사의 경우에는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똑같은 문장 이용해서 My dream came true after all 했을 때 My dream이 주부니까 came 이하가 출부가 되겠지. 그랬을 때 요 해석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뭔가 이렇게 동시에 화면이 동시에 뜨기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이 색깔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포커스를 두고 보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같은 긴 문장을 보더라도 일부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실제로 수업에 5차시, 그러니까 거의 뭐 4차시 동안의 수업 시간에 주어 부분 찾는 거랑 그 다음에 술부동사 찾는 거 요거 위주로 많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들이 들어갈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고 하나씩 정말 늘려가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렇게 이 색깔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예문을 보여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주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약간 연한 빨강색으로 색깔을 다 통일을 시켜줬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나오면 주어 부분이야. 대명사에서도 we all 할 때 요게 지금 색깔 이렇게 똑같은 색깔들을 다 주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사를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다 일관성 있게 표시를 해서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건 이제 주어와 동사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강색하고 파란색 볼펜 두 가지를 주로 이용해서 이제 동그라미 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색깔을 정해놓고 한꺼번에 해석하거나 분석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느끼면서 이제 본인이 연습하게 했던 게 저는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연습들을 계속 반복했고, 실제로 아이들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는 거 수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확대를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공부를 했고, 아이들도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런 예문과 똑같은 학습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동시에 이렇게 캐치를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명사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교과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예문들을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를 띄워주면은 아이들도 똑같은 학습지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문제집으로 연습을 하고 교과서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초 미달 점수가 나오지 않게끔 교과서 위주로 좀 많이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동그라미 칠 때 서로 눈치 보면서 동그라미를 안 치더라고요. 자기가 틀릴까봐. 그리고 8명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이렇게 문장 단위로 또 색깔을 이용해서 싱크와이즈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틀리긴 해도 동그라미 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 보면서 싱크와이즈로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걸 느꼈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약간 강의식 수업이긴 하지만 뭔가 부담을 줄여주는 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이었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저렇게 되게 뭐 멋지게 만들었다,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 선생님들의 되게 마음이나 진심이 느껴져서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뭐 저렇게 맵을 만들었구나, 저 기술이 뭘까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색깔까지 해서 아이들을 약간 배려했구나, 아이들 수업을 준비했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